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누워서 듣는 중요한 경제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제가 며칠 동안 암호화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어저께 이제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랑 이런 회동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디벨롭이 돼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실사 나선다. 사실상 옥석 가리기다. 라는 기사가 났는데 금융위원회가 이제 9월 달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앞두고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말이 자발적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참여하면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쪽에서는 뭐 숨길 건 숨기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될 거고 참여를 안 한다고 하면은 또 금융위 눈밖에 날 수 있어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참 난처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거래소 대부분이 사업 정상 운영을 위해 이번 컨설팅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주일 일사씩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빅4,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빈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금융당국이 이 현장 컨설팅을 두고 사실상 거래소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월 달에 뭘 하는 거냐면 거래소가 은행의 실명 계좌를 받는 절차를 거친다고 해요. 지금 이거를 통과한 게 아마 업비트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받지 못하면 거래소들이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좀 확실한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거래소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다음 기사는 이제 단독 기사인데 업비트에서 25개의 코인 무더기 유의 종목 지정 투자자 패닉이다. 그래서 앞에 기사랑 연관이 되는 건데 이제 금융위원회 컨설팅 이제 실제로 금융당국 사람들이 나와서 일주일 동안 상주하면서 뭐 감독도 하고 이것저것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좀 유리한 스탠스를 가져가기 위해서 잡코인들을 갑자기 정리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왔냐면은 뭐 코모도, 에드엑스, 픽셀, 람다 뭐 전 사실 들어본 적도 없는 코인들인데 이런 소위 25개의 잡코인들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한국 사람이 만든 김치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뢰가 가지 않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업비트 측에서는 유의 종목 지정 후 일주일간 이 디지털 자산들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통해 최종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뭐 사실상 상장 폐지하겠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제 이 발표가 금요일 오후 5시 30분 뭐 얼마 전이네요. 오늘이네요. 갑작스럽게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11일 오후 6시가 금융당국 오늘 6시가 금융당국의 신고서 수리 컨설팅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 신청 데드라인인데 그거에 들어가기 직전에 잡코인들 이제 좀 수상한 냄새가 나는 코인들을 정리해서 금융당국에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투자자들은 누가 책임져 주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당국이 이제 거래소 통제 또는 좀 어느 정도 투자자들 앞에서 좀 합리한 자산들만 남기고 뭐 합리한 거래소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에 대한 좀 적절한 제도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암호화폐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얘기는 아닌데 오늘 빅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이제 오늘 투표가 있었는데 30대인 엄청나게 젊은 이준석 의원이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정치에 대해서는 겉핥기식으로만 보고 있는데 이제 이분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좀 찾아봤어요. 어떤 사람인가? 일단 출생이 85년입니다. 지금 35세, 36세 정도 되고 노원구 출신이고 이분이 특이한 게 하버드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최연소 당대표인데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2011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정계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 18년, 20년 총선에서 노원구에서 나왔는데 이제 3번 연속 낙선의 고배를 마셨는데 이제 최근에 2021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에서 최연소 후보로 출마했는데 이때 2030 표심을 잘 끌어들였다는 좋은 평가를 받아서 36세의 나이로 당선이 됐고 아니죠. 이때 당대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계 입문 10년 만에 대표가 된 겁니다. 당대표가.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 이제 한마디로 줄이면은 공정한 경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험과 연륜에 정치 핵심을 두지 않고 실력과 실력주의에 맞추겠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을 똑같은 출발 라인에 세울 수는 없겠지만 이제 태어났을 때 그 가지고 있는 가정 환경이나 이런 자본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공정한 기회를 주도록 마련해 주는 게 이제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 방향이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일단 어떤 일들을 했는지 보면은 일단은 박근혜를 통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데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 의사를 밝혔고 또 이제 입문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뭐 유승민 씨, 안철수 이런 굵직한 인사들과 친분을 잘 쌓아왔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보수가 계속 당 이름을 바꾸고 하면서 나아지는 모습을 잘 못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아예 젊은 사람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 이런 30대 충격적인 젊은 사람을 당대표로 세워서 이제 보수가 쇄신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능력주의를 앞세운 보수가 될 것 같고 공정 경쟁을 앞세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할 때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20대에서 30대, 40대들이 이제 진보로 많이 돌아섰었는데 이제 이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되게 된 큰 버팀목에서는 20대 청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돋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20대 지지율이 18%였고 이준석 돌풍이 전국을 휩쓴 이후 6월 1주차 조사에 의하면 23%까지 상승했다. 그래서 이제 보수가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보수, 젊은 사람들은 진보 이렇게 많이 생각이 됐었는데 이제 새로운 젊은이가 보수의 리더가 되면서 젊은이들이 보수로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준석 당대표가 선임이 되면서 만약에 진보 쪽에 면밀한 준비가 없다면 민주당에게 내년 대선과 지선은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의 단점으로 나온 기사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는 이제 그런 젊은 지지층들에게 기존 보수를 비판하면서 속 시원한 발언으로 다가왔었는데 가벼웠다는 평이 있고 이제 거대한 보수 정당 제1야당의 대표로서 가벼운 언행은 자제해야 되고 이걸 이제 보수를 책임지는 위치가 됐기 때문에 그의 짧은 경험에서 이것을 리드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젊은 사람도 그것도 우리나라 보수 당대표가 될 수 있다니. 그래서 이제 뉴스 댓글 같은 거 보니까 이제 썩은 보수를 갈아엎을 때가 됐다. 뭐 이제 젊은이가 들어왔으니 이제 중장년층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면서 젊은이의 원동력으로 우리나라 보수를 새롭게 이끌어보자. 뭐 이런 긍정적인 답변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정치가 또 경제와 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암호화폐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소식 이렇게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모두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